컴퓨터도 이제 요즘 가장 흔한 증상, 게임 중 튕기거나 꺼지는 증상이고요. 저희 쪽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일단 파워 불량 같아서 파워로 교체를 진행할 겁니다. 맥스엘리트 카운트 850이고요. 맥스엘리트 파워가 요즘에 많이 불량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불량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좀 고사양 돌리게 되면 고주파음이 조금 나면서 치익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고주파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좀 듣기에도 파워에서 좀 과부하가 좀 심하게 걸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꺼지는 증상보다 소음을 먼저 이제 느끼게 된 케이스고요. 이게 지금 시중에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플랫 케이블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이랑 이렇게 한 세트예요. 원래 기본 플랫 케이블도 있긴 한데 이 컴퓨터를 구매할 때 이제 화이트 구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이 포함된 맥스엘리트 카운트 제품을 썼거든요. 플랫 케이블이나 슬리빙 케이블을 별도로 살 수가 있어요. 여기 파워 안에는 파워 본품만 들어있는 거예요. 3080이거든요. 그래픽카드는 조텍에 3080이 들어가는데 이 시스템에 850이 충분치 않은 건지 좀 부하가 걸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귀를 대면 찌 소리가 좀 심해가지고 듣기가 좀 거북할 정도였는데 일단 지금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하가 좀 걸려야 소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소음이 좀 심해지고 나면 이게 꺼지나 봐요. 이게 CPU 온도나 이런 쪽은 70도에서 80도 사이 정도여서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 OCCT로 30분 정도 돌린 다음에 파이널 판타지 벤치를 조금 돌려놓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의외로 좀 잘 잡히는 것 같아갖고 요즘은 테스트를 좀 그 방향으로 좀 많이 돌리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꺼짐, 가끔 꺼짐 이런 증상들은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은 증상이 조금 보편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원 테스트를 좀 돌릴 거고 이 전원 테스트를 하게 되면 CPU하고 그래픽카드 쪽에 부하를 좀 많이 줘요. 얘네 둘이 아무래도 전기를 좀 많이 먹잖아요. 자, 테스트를 돌리면 그래픽카드에서 한 330 정도 먹죠. 그리고 CPU 쪽에서 한 300 정도 먹어요. 그러면 650 정도니까 나머지 부수적으로 좀 쓴다 해도 이 850이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한 생각이 드는데 좀 닫아놓고 테스트하는 거고 온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80도대 정도 나오니까 CPU 온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컴퓨터는 소음이 좀 심하고 발열이 좀 심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점검차 이제 보고 있는 컴퓨터고요. 저희 쪽 제품은 아니고 요게 일단 발열이 좀 심한 것 같이 느끼시는 이유는 요게 방금 띈 거예요. 이제 그래픽카드에 붙어 있는 비닐인데 조텍 화이트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비닐로 도포가 돼 있어요. 비닐은 띄시는 게 좋고 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쓰려면 띄는 게 낫죠. 이렇게 비닐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조립할 때 띄어야 되는데 이거 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네. 메인보드에도 이렇게 비닐. 이게 다 방열판인데 방열판에 비닐이 붙어 있으면 열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띄워주는 게 좋고 터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하단에 PWM 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꼽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상단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케이스 쿨러 선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떤 거냐면 AIO 펌프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요거 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설정 안 하고 AIO 펌프에다 꼽아 놓으면 이 쿨러들이 미친듯이 돕니다. 이 4개의 쿨러가 스마트 팬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돌아요. 풀맥스 800W 파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풀맥스 800W짜리고 그래픽카드가 화이트가 더 비싼데 화이트가 검은색인데 이제 재고를 갖고 파시면은 이렇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고를 먼저 떨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이 구성에 이 흰색이 들어가는 게 맞진 않거든요. 이게 더 비싸잖아요. 더 비싼데 이거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다 안 띄었네요. 이거 다 띄어야 되는데 비닐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가 원래 자꾸 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를 소비자한테 예쁘게 보여주려고 안 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떼어야 돼요. 그립은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이 쿨러 에코의 이 스마트 쿨링은 이 PWM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AIO 펌프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AIO 펌프에는 말 그대로 수냉쿨러 펌프 최대 팬속으로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7600인데 기쿨 써도 되죠. 기쿨 써도 뭐 약간의 성능 저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한 2, 3만원짜리 쿨러만 써줘도 조금 많이 조용해질 거예요. 5600G 같은 것도 보통 기쿨로 나가면 조금 시끄럽다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AG620이고 이거보다 저렴한 게 요즘 쿨러마스터 쪽인가? 거기서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AG620도 뭐 그렇게 예쁜 애는 아닌데 AG620은 좀 낮아서 범용성이 좋아서 좀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뭐 군소리 없이 조립해서 나가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가형에서 듀얼타운은 AG620이 저희 쪽에서는 마지노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메모리 4800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8기가짜리네. 이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디아블로를 하시는 분인데 디아블로 같은 경우가 실제 메모리가 한 6기가? 디아블로 프로그램만 한 6기가 정도? 6기가, 7기가 정도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같이 돌리면 16기가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옵션 값을 주고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얘만 6기가, 7기가 먹기 때문에 기본 시스템들 이것저것 좀 돌면 32기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패치 하면서 조금 적게 먹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메모리가 좀 넉넉한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은 메모리까지 좀 추가를 해달라고 하네요. 이제 메모리는 8짜리 2개를 탈거를 하고요. 16짜리 2개를 넣을 겁니다. 풀뱅크 메모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삼성 거 8기가 4개로 풀뱅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8기가 2개 해가지고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나는 뭐 저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8기가 2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택지일 뿐이지 강요사항은 아니고요. 후면만 살짝 정리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에코 G40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하드를 2칸을 못 쓰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SSD 뒤에 슬롯도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 좀 불편하긴 합니다. 이게 이분이 여기서 펜트 많이 사줬다 그러는데 신경 쓴 느낌은 별로 안 드네요. 다 풀어서 하나하나 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오고요. 이거에 대한 공임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보기 좋은 정도로는 서로 엉키지만 않게 삐삐삐삐삐의 비품이 5번 울리고서 안 켜지는 컴퓨터입니다. 그래픽카드 불량일 거라 생각하고 그래픽카드 교체를 해봤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이. 그래픽카드는 2020년 3월에 구매하셨던 거래요. AS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1060으로 테스트했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파워를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닉스 파워네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파워고 이게 내장 그래픽으로는 꼭 도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증상 똑같네요. 이것도 띠띠띠띠띠 거리고 화면이 안 들어오네요. 기본적인 접촉 불량 테스트들은 다 해보고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품 자체는 그래픽카드 이상일 때 나타나는 비품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았는데 간단하지 않네요. 똑같네. 보드 불량인가 보다. 그래픽카드는 제가 지금 새로 넣은 거고요. 해당 메인보드는 스틸 레전드로 보입니다. B450 스틸 레전드 메인보드고 이 프리즘 레이스 쿨러로 3700X를 감당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700X입니다. CPU는 원래 사용하던 파워 적출해가지고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래픽카드 이제 SS만 연결을 안 한 거고요. 어차피 화면만 나와주면 되니까 이게 원래 하나로 연결이 돼 있었고 나중에 교체하고 증상 다 찾으면 재조립할 때 이제 좀 수정을 해갖고
9가닥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700짜리인가봐요. 9가닥 있는 거니까 700이 맞네. 지금 VGA에서 멈춰있네요. 그래픽카드. 지금 똑같이 그래픽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네. 그래픽카드인가 보다. 그래픽카드가 근데 저것도 인식이 안 되고 이것도 인식이 안 된다고? 요거는 지금 제가 다른 데서 테스트 다 끝내고 정상 제품 거지. 얘도 안 들어온단 말이죠. CPU인가? CPU인가? 지금은 CPU를 AMD 5600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원래 다른 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간단할 거란 생각이 이걸 먼저 본 거거든요. 사실 그냥 그래픽카드 몇 번 뺐다 꼽으면 끝나겠다 싶었었는데 이게 아니네. CPU가 문제네요. 결국에 이 라이젠 3700X 이게 문제네. 와. 원래 사용하던 요거는 이제 스톤 레전드 B450이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됐어가지고 안 뜨나 보네.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또 하고 와야 되겠네. 일이 많네요 이거 생각보다. CPU만 지금 변경을 한 거고 파워까지 원래 풀셋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갖고 CPU를 좀 구형 CPU를 넣었고요. CPU만 변경하면 잘 되네요. 라이젠 1400 넣었을 때는 부팅이 잘 되고요. 이게 CPU 분량이라니 3700X입니다. 3700X에서는 증상이 똑같이 나오네요. 이제 확인이 다 됐네요. 이거는 CPU 분량이네. 참. CPU를 이제 아마 560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3년이 지나서 AS가 끝난 제품이니까 3700X이기도 하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긴 좀 힘들고 AMD는 이 부분이 좋아요. 5600을 넣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조금 해주면 얘는 수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출장으로 이제 조립하고 잘 안되고 이제 구성이 좀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수정을 조금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Y60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순행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보통 만들어진 케이스죠. 그래서 이 듀얼 타워 공랭에 이 라이저를 넣게 되면 좀 간섭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출장으로 해가지고 조립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 쿨러들은 직접 다루셨다고 하더라고요. 쿨러들 안 달고 그러면 뭐 조금 편하긴 하죠. 이게 풀르는 게 더 일입니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보다 풀러서 다시 넣는 게 일이에요. 그래픽카드 쪽에 이렇게 좀 꺾여가지고 이 그래픽카드도 조절을 조금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케이블이 조금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4090이네요. 이게 4090인데 이거를 이렇게 고가를 그냥 아무나 막 불러가지고 조립을 시키다니 이해할 수가 없군요. 사실 이 메모리는 지금 방열판 높이 때문에 실제로 장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방열판을 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LED를 별로 안 아이고 뭐야. 삼성 메모리 16기가입니다. DDR5 5600 16기가 2개. LED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LED 싫어하시는 분이 LED 없는 거 장우 거나 이런 거 하면은 되거든요. 그 정도는 높이도 별로 안 높고 일단 하나씩 다 벗겨내는 게 CPU는 7800X 3D인 것 같고요. 메모리가 높이가 높아가지고 이거 제거하고 넣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양을 맞춰서 넣기로 했고 이게 1.1V짜리라 발열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양 신경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뭐 굳이 방열판까지는 달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조립은 이렇게 해서 완성을 다 했고요. 거의 다 뜯어가지고 다시 다 했고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저기 안쪽에 보면 저 쿨러는 반대로 돌려놨고요. 이제 흡기로 변경을 한 거고 원래 배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전면이 이제 없는 방식이잖아요. 유리면 때문에 전면 메쉬가 아니라 이쪽에도 쿨러가 없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흡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 하단 쪽에 쿨러가 두 개가 또 있어요. 그거를 또 흡기로 하고, 그래서 흡기는 저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로 하고, 상단에 쿨러로 배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단 쿨러로 배기를 하고요. 원래 달려있던 대로 달아도 되고, 저는 이제 모양상 이렇게 달았고요. 원래 상단에 라디 있는 쪽 그쪽에다가 넣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요게 후면 쿨러 요게 조금 안 어울리긴 합니다. 저게 블랙이어갖고 저것도 사는 김에 아티를 하나 더 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요. 삼성 메모리예요. 저 삼성 메모리는 5600으로는 잘 동작을 안 해가지고 에러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절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쿨러는 이렇게 들고 조텍 4090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TM5로 조금 장시간 돌려야 돼요. 이게 삼성 메모리인데 제가 5600으로 세팅을 해보니까 역시나 좀 오류가 좀 심하더라고요. 기본값으로 놓으면 이제 5200이 인식이 되는데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는 5200도 간간히 오류가 나기 때문에 보통 4800으로 맞춰놓고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클럭 조절할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러시면 이제 세밀하게 조금 램오버 하듯이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Y60은 조립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 케이스는 역시나 순행 쿨러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공랭은 조금 잘 안 어울리네요. 이렇게 봤더니 요거를 출장 와서 작업을 하셨다는 게 좀 대단하긴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출장 와가지고 이거 무거운 거 돌려가면서 조립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받았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출장 가서 이런 거 조립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금액을 얼마나 받았을까? 예.